금리 인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담론을 받겠잖아요. 그죠? 의견도 뭐 5대5. 네.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렇죠. 동결됐잖아요. 그 네,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예상을 조금 빗나갔다. 이제 시장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5년 되면은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돼서 최종 목적이 한 2.25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이제 세계적인 은행들, 투자 은행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뉴스를 많이 탔잖아요. 근데 그러면 1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좀 단행되지 않을까?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5대5 정도가 나왔던 건데 그대로 3%를 유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왜 동결을 했는지 환율이 가장 문제다.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해야 된다. 그리고 동결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떤 방향성을 잡지 말고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동결하는 게 맞겠다. 만약에 내렸다가 트럼프 정부 대응책으로 올려야 될 상황이 오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시장에 네. 오히려 반사작용이 더 그러니까. 크게 부작용이 나오겠죠. 2.5로 올렸다가 다시 3.0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올리는 게 돼버리니까. 아, 그러네요. 그죠. 근데 네, 3.0을 유지하면 동결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얘기한 걸 보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금리 동결을 한 걸 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인터뷰를 제대로 좀 마음을 먹고 했더라고, 아까 네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 기자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시장 상황은 인하 사이클의 국면이다. 그러니까 전체 방향은 인하가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3개월 내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2월 달에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띄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자영업 시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막 거의 문 닫고 폐업하는 비율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영업 시장이나 이 그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물릴 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캐나다 같은 데나 멕시코 같은 데는 붙어 있는 나라고 굉장히 우호관계 있는데도 20% 관세를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관세가 이제 부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통화정책으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수의 침체, 경기를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장기적 올해 2025년 내에 해결해야 될 부분, 어떤 방향의 해결책을 반드시 내놔야 될 부분은 이제 경기를 침체되는 걸 활성화 쪽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0.25까지 안 내려가고 0.5나 0.75 정도로 소폭 인하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제 돈을 푸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과거에도 이런 경기 침체 때 효과를 봤던 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총 62조 정도를 풀고 이달에만 벌써 15조 원의 은행에 RP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창용 총재, 한은 총재도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에서 시장의 돈을 좀 많이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네.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죠?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죠. 네.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인하 인상 같은 경우는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그죠?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이제 지금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국내 물가는 2.0인데 수입 물가는 3%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요즘 느끼는 휘발유 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국제 유가가 굉장히 네, 많이 올라요. 또 이제 뭐 유럽에 이제 겨울 또 엄청 춥다 그래가지고 또 엄청 또 사재기들 하고 있고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값 막 뛰고 하다 보니까 야, 이 수입 물가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또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금리를 완전히 동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금리 동결을 잘했다고 다들 보더라고요. 경제 석학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금리 동결은 잘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럼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대응책으로 돈을 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SOC 사업을 상반기에 먼저 해서 돈을 풀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돈을 푸는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요게 우리 고객들한테 지금 우리 금강산책님께서 얼어붙은 부동산 녹이려면 모든 걸 좀 해제해야 된다. 뭘 좀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많이 부동산 와요. 거래가 아예 없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지. 심리적으로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뭔가 어떤 모멘텀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과연 금리 동결 후에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까? 앞서 이제 이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푼다라는 이제 큰 명제를 두고 다양한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아까 SOC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SOC 예산의 70%를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하겠다. 뭐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죽어가는 사람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SOC 중에서도 상반기 안에 많이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기죠. 예. 그렇죠.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시장을 지탱하는 건 공공과 민간이라는 두 개의 축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경제 정책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특히나 이 금융 쪽하고 부동산이 양대 산맥인데 건설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경기 내수 회복을 하는데 한쪽의 축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골자는 민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건설하는데 그다음에 부담금도 낮추고 건설하는데 세제 들어가는 것도 감면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돈을 푸는 데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건설 경기 회복 네. 이거만한 게 필요하죠. 없거든요. 특히 그렇죠. 진짜 이거는 민간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건설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30%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50%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자꾸 이거를 정부의 SOC 사면 정부의 사업으로 풀려고 그래요.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90%는 민간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맞아요. 민간에서 90%로 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 전월세 값이 안정화돼서 그냥 쭉 왔던 거거든요. 정부에서 공급하면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SOC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건설 경기만 살려서는 10% 20%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80%는 민간의 경기를 살려야 되고. 그럼 민간의 경기는 뭐 아파트 건설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 50%를 차지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아파트 시장 자체가 아예 전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주지 않으면은 이 민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경기는 SOC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의 경기는 못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선행해서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자꾸 전세 사기라는 어떤 큰 틀을 만들어서 그냥 자체를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렇지. 네, 죽여버리니까 민간은 아예 안 돌아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아무도 사업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건설 사업을 하기에 조금 좋은 혜택을 다 만들어 줬어요. 네. 돈도 잘 빌려줘. 그죠? 네. 그다음에 땅값도 조금 그러면 조정이 됐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안 팔려요. 왜 안 팔려?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만든 거거든.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러니까 민간이 사고 쳤지만 이게 일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전체로 확대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민간 공급은 없고, 우리가 금리 동결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민간 경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요 조만간에
결국은 누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정부가 안정화가 된다면, 정치적인 게 안정화가 된다면 결국은 비아파트 시장, 민간 건설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가?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할 거고. 근데 저는 누가 되더라도 결국 나라 경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대책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네. 안 살아나면 더 큰 혜택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도 혜택을 준다고 줬잖아요. 네. 근데 그 혜택이 어때요? 약해. 이게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좀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하는 부분도 좀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이건데, 사실 정작 필요한 것들은 사실 그거 갖고 있다 나중에 팔 때 뭐 세금이라든지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너무 좀 미비하다라는. 딱 그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이 걱정이 되고 지방의 경기가 죽고, 네. 그죠? 지방의 사람들이 이사를 하지 않고 경기가 순환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하지 않고 집도 거래가 안 되고. 네. 근데 지방 부동산을 살리거나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양도세 면제예요. 그렇죠. 딱 쉽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5년간 양도세 면제해줄게. 7년간 양도세 면제해줄게. 바로 분양 시작해요. 그죠? 그럼 맞아요. 미분양 해결되고 숨이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상급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최상급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을 좀 살아서 그 사람도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금리 동결하고 상관없이 그 금리 동결 안 하고도 돈을 풀 수 있는 거잖아. 그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더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꾸 하나씩 풀면은 나중에 수많은 대책이 아닌 거야. 그죠? 원발에 원발을 풀려면 오줌을 한 번에 싸야지. 찔끔찔끔 싸서 오줌이 다리가 안 풀려요. 아, 근데 한 번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써야지. 정책을 내놨을 때 한 번에 시원하게 써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던 것 같고요. 사실 그래도 지금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의지는 좀 보였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래도 안 살아나? 야, 그럼 안 되겠다. 좀 더 센 거로 나가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양도세 카드도 저는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세까지 빨리 꺼내야 돼. 그렇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만 하고 시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토부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뉴스 보면은 이제 민간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계약 물량을 20%를 상반기 내에 하겠다. 정비 사업 활성화하고 건설 경기 회복하는데 추진하겠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비 계획을 연내 원래 2025년에 완료하겠다. 또 지방 미분양 아까 얘기 나왔지만 매입해서 임대료 활용 방안을 지금보다도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내서 하겠다. 근데 이것보다 실질적인 게 아까 양도세 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형 건설세보다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 보증 최대 20% 경감해주겠다. 이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들 낮아빠지지 않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거래 활성화에서 사회초년생들 2%대 대출을 80%까지 해준대요. 이런 것도 하고 신생아 대출 우선 공급 비율도 높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국토부가 내놓고 있는 민간주택 활성화인데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효과를 주는 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데 이 양도세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모자라고 요게 한 2개월, 3개월 안에 이런 추가적인 대책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지방 미분양 아파트하고 서울의 비아파트 있죠? 네. 수도권의 비아파트까지 해서 양도세 면제 기간을 줘야 돼요. 그 딱 2년만 줘보세요. 2년만. 바로 살아나요. 바로 살아나면은 장사 안 되던 집들이 장사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도배하러 다니고. 이게 사람들이 부동산이에요. 이사하러 다니고. 그렇죠. 나 일하러 다니고. 그럼 당구장 바글바글하고. 새로운 고깃집, 가전도 사고. 고깃집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전도 사고. 네. 이게 돌기 시작하거든요. 전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압구정 아파트예요. 저 압구정 아파트가 80억을 가버리니까. 반포의 아파트예요. 반포의 아파트가 100억을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혼자. 왜냐면 얘가 100억을 갈 때 다 끌고 가면 괜찮아. 맞죠. 근데 지금 나 혼자 잘 살잖아. 이게 문제,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그죠? 박탈감. 그리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지방 아파트가 가격이 1, 2억 뛴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기 위험하지 않아요. 비아파트, 빌라가 5억 가던 빌라가 6억 간다고 해서 이 시장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활성화가 돼서 그렇지. 경기가 살아나는 네. 거지. 근데 위정자들은 지방의 아파트가 뛰면, 빌라가 가격이 뛰면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가격이 뛰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린 적이 역대 단 한 번도 없어요. 옆에 단독주택이 뛴다 그래서 아파트가 뛰지 않아요. 그럼요. 왜? 압구정이나 청담도 역삼도 말도 안 가봐도 옆에 단독주택 부지는 평당 1억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평당 3억이에요. 맞아요. 평당. 땅값으로. 그렇지. 아파트가 뛰어서 땅값이 뛴 거지 반대로 좀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활성화 자체를 살리려면 경기를 살리려면은 자 우리 금리 동결하는 거 좋아요. 방어해야지 난 당연히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지금 하는 정책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경기를 살려고 해. 과감하게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죠? 맞아요. 제가 왜 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두 분 눈치를 보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은 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전에도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경기 하락에 대한 경기 경색에 대한 걱정은 하되 너무 움츠러들지 말자 이거예요. 좀 소비도 좀 해주시고 그죠? 밖에 그렇죠. 나가 우리가 송년회 못했으면 신년회 좀 가져주시고 이번 구정 때 가족들끼리 집에서만 먹지 마시고 외식도 좀 해주시고 문 안 여나? 엽니다 요즘. 아 그래요? 예. 그럼 문도 좀 열어주시고 오신다고 예약만 그죠? 하면은 네, 열어주시고. 열 그래서 업체들 많아요. 조금 같이 서로 그렇죠. 라고 하는 이런 분명히 움직임도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진짜 살려줘도 활성화돼도 시장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아파트라든지 지방의 아파트들은 빨리 숨통을 화끈한 정책을 만들어서 빨리 좀 해줘라. 이게 진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해도 시장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사람들 숨통이 트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약간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준금리, 뭐 기준금리가 시장에 뭔 영향을 주는데 뭐 장기적으로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당장 나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건 은행 가서 대출 받는 대출금리가 나한테 직접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신한은행이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 이런 것들을 0.1에서 0.3 이렇게 해서 낮추기로 하고 그 이어서 이제 뭐 SC제일은행이라든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는 코픽스 금리도 지금 현재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나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경기가 이렇고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것도 내려가냐. 우리나라 채권금리가 지금 현재 2년물, 5년물, 10년물이 점점점 2%대 중반대로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대출금리는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주시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직접적인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리에 관한 속보. 네. 이제 오늘 나온 뉴스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또 영상을 제가 녹화하면서 건국내님이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제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할 말 많은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 영상을 또 만들어서 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